사람이 안 구해져. 구인 공고를 해도 사람이 안 와. 물량이 줄어서 큰일이네. 경기가 안 좋나? 이러다가 우리 문 닫는 거 아니야? 물량이 너무 폭증해서 바빠. 미칠 것 같아. 안녕하세요. 3PL 운영 7년차 물류 서포터 미미케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3PL을 운영하면서 특히나 가장 힘들었던 기업들을 소환해 보려고 합니다. 3PL 물류 창업을 희망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시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포인트 첫 번째, 일할 사람이 없어. 김포나 인천 그리고 평택, 인근에 배우주거지가 없는 곳에 있는 물류창고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젊은 사람 없고요. 혹은 60대 이상 어르신분들도 가끔 지원을 하시지만 어려움이 있고요. 외국인들은 많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채용이 힘들고요. 가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친구들이나 대학교 1, 2학년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면서 호기롭게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도 돈을 벌겠다고 나와서 알바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제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 같고 딸 같은 생각에 기특하다고 생각해서 며칠간 채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설명해줘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오래 함께 일을 하기에는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류에서 일을 할 사람을 구하기란 대우주거지가 없는 지역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포인트 두 번째, 물량이 줄었어. 3PL도 셀러와 택배사와 마찬가지로 연중에 물량이 줄어드는 시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세 업태는 모두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함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보통 휴가철 그리고 날씨가 맑을 때 또 큰 돈을 쓰고 난 명절 이후나 가정의 달 5월 이후입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래요. 사람들 소비는 그 심리가 다들 비슷한가 봅니다. 필수품 외에 기타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들은 시기별 심리 확실히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가깝게는 당사의 발주 물량에서도 느낄 수 있고 저희 택배 담당 소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아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함께 소통하는 많은 셀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물량이 줄어들면 3PL사의 매출도 줄어드는 것이니 아무래도 위험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평소 업체 관리가 철저하고 새로운 화주사를 입점시키기 위한 노력이 꾸준한 상태라면 시기별 물동량에는 어느 정도 심리적 주기가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마음을 다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포인트 세 번째, 물량이 폭발이야. 앞에 어려웠던 포인트 첫 번째와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올해 2024년 추석에도 짧게는 5일, 길게는 7일까지 긴 연휴였는데요. 3PL 입장에서는 연휴 이후에는 길게는 일주일치 요청 물량이 휴일이 끝난 다음 첫 업무일에 한꺼번에 몰리게 됩니다. 일반 택배사 출고건의 경우에는 최대 7일간의 발주건들을 휴일이 끝난 첫 업무일에 모두 포장하고 출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요즘 핫한 로켓크로스에 약 일주일치 밀린 입고 요청이 하루 동안 쏟아지는데 거의 하루가 72시간이어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택배사로 넘어갈 일반 발주건의 경우에는 창고에서 운영하는 WMS로 실시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 예측이 가능은 해요. 그런데 로켓크로스의 경우에는 일반 택배 출고건과는 다르게 각 입점사별 입고 요청이 매우 다양한데 그 수량까지 많으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과 정성을 할애해야 합니다. 당사는 로켓크로스의 경우에도 입고 요청 즉시 출고해드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입고 요청일을 최대한 넉넉하게 유지하면 당사 입장에서는 작업일을 조절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화주사의 품절 이슈에 조금 더 긴밀한 대응을 해드리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서로 조율이 되어서 입고 요청에 대한 일정이나 물동량이 정기적이라면 베스트겠지만 어디 현실이 그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끝에도 밀려드는 로켓크로스 입고 요청에 3PL 운영 7년 이래 최대로 바빴던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바쁘면 사람을 더 쓰면 되지 않냐 아니면 자동화 설비를 하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잠시 물류센터의 현실을 생각해 볼게요. 최근 물류센터의 자동화를 외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화가 될수록 사람의 손이 더욱더 필요한 곳이 많아졌어요. 단순 노동을 해결해주는 자동화 기계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계를 다루어야 할 지식도 점점 많이 더 쌓아야 하고 또 그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지식과 인력도 더 필요하게 되죠. 사람의 일손을 돕기 위해 설치한 자동화 기계들이 오히려 아직까지는 사람의 손품이 더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가정에 필요한 필수품인 세탁기나 건조기를 만들었으나 가사에 드는 노동시간이 예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은 살짝 다를 수 있지만 세탁기나 건조기가 생긴 이후로 빨래하는 양이나 횟수가 이전보다 더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그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국의 곳곳에 최대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는 쿠팡에서조차 인력을 최대한 그리고 점점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업하는 환경이나 근로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개선해야 하는 부분도 녹록지 않고요. 언젠가는 인간의 노동력을 로봇이나 자동화 기기가 대체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3PL의 현재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디 바쁜 특정 시기에는 특히나 중소형 3PL사들의 인력 수급이 얼마나 큰 문제일지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량이 줄어들 때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그 간극을 잘 조절하며 인력을 꾸려야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지금은 저희 3PL도 안정적인 인력풀을 가동하고 있지만 초창기만 해도 물량이 갑자기 많아지는 경우에는 당일 출고를 위해서 3PL 전 직원이 늦은 밤까지도 출고를 위한 포장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택배 사업부들이 모두 가까이 있어서 소장님들께서도 늦은 시간까지 여러 차례 허브를 오가며 집화를 해주셨기에 가능했지요. 이렇듯 인력 수급이든 물량이 줄어듦이든 또 폭증이든 언제나 어려운 포인트들이 서로 맞물려서 시기별로 작동을 합니다. 이 어려운 포인트들 외에도 3PL을 운영하다 보면 다른 어려운 점들이 많이 생길 수는 있지만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이 어려운 부분들을 잘 이겨낼 지혜를 함께 길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미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